자, 이제 확률 변수의 변환이란 얘기부터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념원리 교재를 보면 식이 되게 많은데, 식도 나름 쓸 건데,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했던 건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게 평균이라는 게 있었고, 왜 빨간색이지? 걔를 EX라고 적었고요. 자, 전체 데이터 해석할 수 있는 게 평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평균을 기반으로 탄생한 분산이면 VX가 있었고, 분산을 기반으로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었죠. 이렇게 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느낌 자체를 좀 살리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억을 좀 해보면, X라는 확률 분포표를 좀 그려봐.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나올 것이고 변수 뭐 쭉 있을 거고 마지막에 뭐 x1, x2 그리고 쭉 가서 xn까지 존재한다고 치면은 우리 분산을 구할 때 표를 변형도 한번 했거든요. 이 똑같은 변수에 대해서 x 빼기 자, 좀 내려서 얘를 뭐 x 빼기 m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xm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써서 평균을 구할 때는 또다시 다 곱해서 더하시면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x제곱이다. 그럼 이거의 제곱은 x1의 제곱, x2의 제곱, x의 n의 제곱. 자, 이렇게 값들이 등장하겠죠. 음.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떤 걸 정리를 해놨냐면 x를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값이라고 치자. x라는 변수를 y로 재표현하는데 a만큼 실수배시키고 b만큼 더해가지고 얘는 뭘 쓰게 된 거냐면 1차 관계식을 쓰게 된 거야. 1차식을 썼다고 보면 돼. 자, 그럼 뉘앙스는 약간 이런 거거든. x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y 역시 내가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x 제곱을 하면 y를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주된 내용이 1번이라서 1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2번은 참고로 쓴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봅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기 때문에 y랑 x로 봤을 때 y의 평균하고 ax 플러스 b의 평균은 똑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2의 y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2의 a의 x 플러스 b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얘 식으로 쓴 건데, 자, 여기서 도입할 수 있는 건 이럴 수 있거든. 자, ax 플러스 b는 지금 여기다가 표를 ax 플러스 b 써서 평균을 구할 수는 있긴 있어. 근데 원체 이거 자체가 평균의 정의로 보셨을 때 이렇게 되거든. 시그마 전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K는 1부터 n까지란 말이야. 자, A의 x 플러스 b라는 변수에다가 자, 얘가 변수야. 여기다가 P라는 확률을 곱해서 얘 그냥 P라고 쓸게 지금은. 다 더한 거 맞지? 자, 그러면 시그마 얘 전개할 수 있으니까 얘 전개한다고 치면은 시그마에 A의 xp 더하기 b의 p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는 숫자니까 밖으로 뺄 수 있어. 밖으로 뺄 수 있고 x라는 변수하고 p라는 확률값 자 다시 지금 음, 자 일단 얘는 숫자잖아요. 얘 숫자니까 밖으로 뺀 거야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고 x라는 변수랑 이 p라는 확률값 내가 지금 작게 썼는데 잘못 쓴 거죠. p라는 확률값 이거 다 곱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2의 x 이렇게
x라는 변수랑 p라는 확률값 다 곱해서 더한 거는 2의 x다.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상수였어. 자, b는 상수였고 p는 확률이니까 총합은 1이라서 이렇게 결론이 나지. 그래서 아주 왜 b 곱하기 1이니까 b라고 그냥 쓴 거야. 자,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a의 x 플러스 b라는 것의 평균을 구하면은 a라는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b라는 거 역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이의 x만 알고도 이렇게 나오는 1차식의 모든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수식적인 의미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면, 자, A의 X 플러스 B라는 것의 평균을 구하면은 A라는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B라는 거 역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2의 X만 알고도 나는 1차식의 모든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수식적인 의미고 아직까지는 암기를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이해를 다시 시키고 암기를 시킬 거야. 자, 두 번째, 같은 논리로 V의 Y다. 자, 분산 구할 수 있으면 무리는 없지. 분산은요. 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써도 좋지만은, 자, 어차피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쓰자. 2의 y의 제곱 빼기 2의 y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게요. 자, 하는 거 잘 봐. 자, 그러면 2의 y의 제곱이라는 것은 2에다가 평균에 y가 ax 플러스 b였으니까 얘는 a의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b의 제곱에 이거에서 뭘 빼? 지금 2의 x의 전체 제곱 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다시 이거에서 이거 빼기 2의 y는 이미 일단 구해놨죠. 2의 y는.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2의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러면서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2의 얘는 전개하면 a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2ab x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2의 x의 제곱 더하기 2ab. 재생이 돼 있었군요. 자, 2의 a의 x 플러스 b는요. a의 2의 x 플러스 b니까 이렇게 되고 자, v의 ax 플러스 b는 아까 계산 결과를 봐도 누가 날아갔죠? b 날아갔었죠? 자, 그래서 a 제곱에 vx가 되고 여기까지 알면 표준변찬 더비니까 시그마에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쓰면 절대값 a의 시그마 x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놓고 자유자재로 쓰는 거야. 자, 근데 이 식의 안목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자, 봐봐요. X에 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면은 1차식 모든 것에 대해서 몽땅 다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하나만 알아도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저도 어릴 때 경험도 있고 가르쳐 보면서 이렇게 써서 암기를 시키면 사실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아까 써놓은 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한 번씩 써보면서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게 암기가 되셔야 되는데 얘는 암기야. 이거 모르면 아예 시험장 못 들어갑니다. 자, 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제가 외우는 걸 좀 도와드릴게요. 통계 의미를 좀 보면서 해드릴게. 어떻게 내가 쉽게 고안할까
x라는 게 수학 점수라고 칩시다. 자, x가 수학 점수야. 자, 0점인 친구도 있을 거고, 자, 50점인 친구도 있을 거고, 뭐 100점인 친구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딱 세 개의 점수가 있어. 자, 자, 여기서 이럴 수 있거든. 내가 약간 좀 애매해서 얘네 성적을 x라고 일단 변수로 잡았는데 다 두 배를 시키는 거야. 봐봐. 얘를 두 배를 시켜서 곱하기 2를 해서 이 x를 만든 거야. 그럼 얘도 역시 여기서 발생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얘를 점수로 보면 0점인 친구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대로 빵점이야. 맞아? 근데 50점이었던 애는 점수가 두 배로 뻥튀기가 되면서 얘는 100점이 됐어. 자, 그리고 100점이었던 친구는 두 배로 또다시 뻥튀기가 되면서 얘는 몇 점이 됐을까? 200점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느낌이야. 느낌을 되게 잘 살려야 되는데 0점하고 50점하고 100점을 보면 자, 50점이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잘 봐봐. 모든 애들의 점수를 다 두 배 뻥튀기 시켰어. 그러면은 당연히 애들 점수가 다 두 배가 올라가니까 평균 역시 직관적으로 몇 배가 될 수밖에 없을까? 두 배가 되지. 그래서 결국에 얘가 새로운 평균이야. 그러면 이 100이라는 건 원래 있던 평균 50에다가 내가 변수를 다 두 배한 값인 2를 곱한 것이랑 똑같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 거냐면 AX라는 거를 평균을 구하면 그러면 평균의 그 두 배를 한 게 반영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다시 말해줄게. AX라는 거를 평균을 구하면 평균의 그대로 A배가 된다라는 게 반영이 된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하면 자, 여전히 0점인 애는 여전히 불쌍해서 내가 똑같이 얘를 여기서 내가 10점을 올려주기로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변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x 플러스 10 되면서 여전히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온 거 맞죠? 그럴 때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0점을 맞은 친구는요, 이제 드디어 10점이 되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얘가 100점 맞은 친구는 그대로 일단은 10점이 올라간 거니까 얘가 110점이 됐어. 맞죠? 자, 그 다음에 20점, 200점 맞은 애는 10점 올라갔으니까 210점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지금 얘가 이렇게 온 거고, 얘도 이렇게 온 거고, 얘도 이렇게 온 거 맞죠? 자, 다 같이 몇 점 올린 걸까? 10점 올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현실을 좀 반영해 보자. 점수가 딱 있는데 다 같이 10점을 올려주면은 평균도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다 똑같이 10점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00에다가 10을 더한 값이니까 평균 역시 얘가 평균이 되니까 얘가 또다시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란 얘기지. 자, 얘도 평균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x라는 변수를요, 두 배를 시키면 평균도 당연히 두 배가 됐어. 자, 똑같이 10만큼 딱 올려주면은 여전히 자, 평균 역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다? 10만큼 올라갈 거라서 자, 얘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값이고 자, 얘가 상수로서 남아있게 되겠지. 자, 이 식에 대한 직관적인 좀 안목을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원래 있었던 모든 변수를요, 다 A배 시키면 평균도 A배가 될 거야. 근데 B만큼 똑같이 밀어서 이동시킨 거니까 점수가 똑같이 다 B만큼 뭐 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평균 역시 B만큼 더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다가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마지막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인데 이 내용은 표준 편차랑 좀 더 관련이 있어. 사실상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건 표준 편차거든요. 자, 보세요. 표준 편차나 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평균에 대한 평균에 대한 집중도,
평균에 대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 또는 표준 편차니까 평균이라는 간격만 보셔도 나쁘지 않아. 자, 그럼 이럴 수 있어. 지금 얘 간격이 이만큼이 50이었어. 그럼 얘는 두 배 시킨 거니까 간격이 100으로 늘어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런 식이야. 점수가 0점, 50점, 100점 이렇게 있었는데 다 같이 두 배 시키면 0점, 100점, 200점 해가지고 간격은 더 벌어지는 거 맞죠? 그럼 여전히 이럴 수가 있거든. 자, 평균에 대해서 얘도 새로운 평균에 대해서 자, 얘가 더 흩어진 거야. 자, 얘는 간격이 좀 줄어들었죠. 보이죠? 두 배 시킨 순간 간격이 두 배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표준 편차의 다이렉트로 반영이 돼. 자, 그럼 봐봐. 얘는 A배를 시켰다라는 건 표준 편차가 그대로 절대값의 A배가 되었다. 물론 A가 양수인 게 흔한 상태이긴 하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분산은요?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값이니까 제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괜찮은데. 자, 지금 플러스 10을 또 했어. 근데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림 그릴 때 좀 세밀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자체가 평행사변형처럼 일부러 그린 거거든. 왜 그러냐면 여전히 간격 얘는 100이야. 얘도 여전히 간격 또다시 100이니까 다 같이 10점을 탁 올려주면은 그대로 다 옮겨진 거지. 간격은 변해, 안 변해? 간격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여전히 똑같을 거라서 더하고 빼고는 전혀 편차나 얘는 편차나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에 영향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B값은 결국 무시가 된다. 얘는 무시가 된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래서 평균은 A, B 시키면 다 똑같이 A, B가 돼요. 그리고 B만큼 들어 올리면 똑같이 B만큼 올라가지. 맞아? 근데 A, B 시킨 순간 A, B 간격이 탁 늘어나고 그 변수의 간격이라는 게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는 거여서 앞으로는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말할게. 자, 봐봐. 평균은 A배 시키면 다 똑같이 A배가 돼요. 그리고 B만큼 딱 들어 올리면 똑같이 B만큼 올라가. 근데 A배 시킨 순간 A배 간격이 탁 늘어나고 그 변수의 간격이라는 게 그대로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는 거라서 앞으로는 표준 편차 더 많이 쓴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 플러스 B만큼 올리는 순간 얘네들 봐봐. 이렇게 있던 거를 그냥 10만큼 더 올려준다고 해서 얘네들 간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B라는 건 간격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표준 편차랑 분산에는 입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야. 이 얘네가 표준 편차랑 분산에는 입력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저랑 이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자, EX가 오고 VX는 2야. 자,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원래 데이터가 평균이 오고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인데 분산이 자 이거에 대해서 구하는 게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야.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인데 이해 잘해야 돼. 자 모든 데이터를 마이너스 2배 하면 평균도 당연히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0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10만큼 옮겼으니까 다 10씩 더해주면 평균이 0인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분산 구해보자. 분산 v의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0은 표준 편차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자, 다 같이 마이너스 2배 시키고 플러스 10을 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10은 간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2의 시그마 x라서 루트 2 루트 2가 되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얘는 결국 2의 시그마 x라서 루트 2가 되고 자, 얘는 이거 전체 제곱한 거니까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혹시 이해 안 간 사람 있을까 말하는데 우리 아까 시그마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절대값 A
였죠? 그쵸? 절대값 a하고 그 다음에 루트 vx 값이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a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절대값 안에 넣으면 2죠. 그리고 vx는 2니까 이렇게 루트 씌우면 루트 2가 되겠네. 그리고 이거 값의 제곱이 vy가 되니까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식을 놓고 단순히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어 의미가 이러니까 당연히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서는 간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B 값은 사라진다 하고 결론적으로는 외워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참고가 있는데 자,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도 비슷하게 제가 좀 간단하게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확률 변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더라도 자, 똑같이 만약에 얘는 만약에 평균만 물어볼 거야. 어, 2의 y 얘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 얘는 2의 a의 x 제곱 더하기 얘는 문제에서 무조건 평균밖에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자, 얘는 아닐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뭐 어차피 이것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두면은 어차피 시그마가 다 이쪽에 걸릴 거니까 얘는 A의 2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2의 X 더하기 C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분산 증명 방식은 이거를 미리 끌어다 쓴 건데 시그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미리 끌어다 쓴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분산 구할 때 이런 게 있었죠. 분산은 우리 분산 구할 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 편차가 자 봐봐. 편차라는 컨셉은요. 어디에 쓸까? 여기다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이거를 자 편차는 가져다 썼어. x-m이죠. 자,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라는 컨셉은 우리가 x-m이죠. 우리 아까 사람 그렸던 거 기억나죠? 편차의 총합이 0이었거든. 왜 그랬냐면 이렇게 딱 씌우는 순간 모든 변수를 n만큼 내린 거니까 평균은 그냥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자, 1차식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가 주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그 사람에 대한 건 키 예를 든 거 있잖아요. 음주 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번은 매번 쓴다고 보시면 되고 2번은 좀 특이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2차식인데 얘는 엄격하게 딱 이것만 쓸 거야. x제곱과 관련된 이 관계식만 쓸 건데 2차식 얘기가 되고 어, 지금 한번 이제 표기를 좀 해드리면 확률 변수 y는 x제곱의 평균이에요. 얘는 평균만 물어볼 거고 그 외에는 절대 물어볼 수가 없어. 자, 좌변, 우변 다 똑같으니까 2의 y 이렇게 쓰면은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x제곱 어떤 변수의 제곱에 평균이 포함된 건 뭐가밖에 없어? 분산밖에 없지. 자, 분산과 연관이 될 거니까 이러시면 돼요. 자, 분산 vx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쓰죠. 자,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걸 활용하시면 돼. 자, 분산을 이용해서
V의 X 더하기 M의 제곱이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맞단 소리야.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좀 잘하자.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할 당시에는 반드시 분산을 이용한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 예시를 하나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음, 이런 걸 하자. 어, 이 x가 아까처럼 5야. 그리고 vx가 2야. 이럴 때 내가 구하라는 게 2의 x제곱이야. 자, 그럼 얘는 필사 이거 가지고는 분산을 쓰라는 거야. 즉, 분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x 플러스 m 제곱. 자, 이거 기억나세요? 방금 한 건데. 이거는 이것 가지고는 무조건 분산을 쓰라는 거고 분산 vx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쓰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옮기면 평균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서 vx는 2가 되고 m의 제곱이니까 25 돼서 27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제곱의 평균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게 기본적인 거긴 한데 주의해야 돼. 이 제곱의 평균하고요. 평균의 제곱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같다면 분산이 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기상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x제곱의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x의 평균 보준, 네, 잠깐만, 혀가 꼬였어. 자, 아까 x제곱의 분산, 표준 편차와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한 관계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과정에서 물어본다고 치면은 x제곱 관련된 건 x제곱의 평균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뭘 소환해서 쓴다? 분산을 이용해서 써나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리는 없습니다. 그거 쓴 게 이거고요. 개념 설명 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용이 좀 가볍긴 한데 기억할 게 있어요. 처음 배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절대값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결국에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자면 분산의 표준 편차 뭐랑 관계가 있는 거야? 변수의 간격이야.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 필수 예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